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저희 방송은요, 주식 잘 알려주는 동네 백수 오빠라는 코너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해외 증시 이슈와 파생 상품, 투자 전략, 또 거기에 수익률 날 수 있는 히든 종목까지 챙겨드리는 방송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하실 우리 두 분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바로 김정철 본부장님, 칼리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5월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오랜만에 명동에 찾아갔는데요. 이 외국인 관광객들이 코로나 이전만큼 많이 보였습니다. 일본은 골든위크 기간이고요. 중국도 노동절 연휴 기간입니다. 중국은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증화권 증시도 V자 반등에 성공한 모습도 보였는데요.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김정철 본부장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본이 골든위크인데 네. 일본은 골든위크가 뭐냐면 이제 그 연휴가 쭉 있어요. 5월달에 그 4월 초 말에 연휴가 있고 휴가를 3일을 쓰면 일본은 10일을 쉽니다. 네. 10일을 쉴 수 있습니다. 휴가를 3일을 쓰게 되면요. 네. 대부분의 기업 문화가 일본에서 휴가 3일을 쓰게 해주더라고요. 오, 네. 거의 뭐 그때 잠깐 문 닫는 회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한 10일을 넘게 쉬는 그런 그래서 이제 골든위크라고 하는데 네. 그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일본 사람들 네. 많이 와가지고 돈 좀 쓰면 좋을 텐데 일본 사람들이 이제 특징이 좀 있어요. 네. 일본 엔화가 떨어지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써요. 네, 왜냐하면 경제적인 여행을 좀 많이 하려고 합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그래요. 일본 엔화가 지금 너무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물가도 좀 비싸다. 심지어 네. 일본에서 아시는 분들이 계속 한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임금 받고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게 더 낫겠다. 실질적으로 더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괜찮다고 생각하는 음식 가격이 한 1,500엔 네.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은 12,000원, 뭐 3,000원 네.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더 비싸요. 저는 왜 사람들이 일본 여행 가는지 이해가 돼요. 네. 제주도 갈 바에 차라리 일본 여행 일본을 가겠다 이런 가자. 생각 하시거든요. 네. 아니 제주도가 좀 비싸야죠. 제가 제주도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맞아요. 최근에 이제 제주도에 지금 난리 나는 사건이 있죠. 비계덩어리 파셔가지고 그 음식점. 디귿디귿 흑돼지. 네. 제가 어디인지 상호는 얘기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분이 처음에 네. 그분이 사과문 올렸는데 잘못됐죠. 사과를 다시 정확하게 해야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맞아요. 그분이 상습적으로 그랬다는데 그분은 저기 사기죄로 재판 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구속되셔야 될 분인데 일단 뭐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 더 안 좋은데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지 제가? 일단 네. 일본은 뭐 그러다 치고 중국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네. 일본 사람들은 많이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와가지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제 정신없는 분들이 이제 소비하고 막 왕창 쓰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럼 중국이 뭐 경기가 좋은 거냐? 그래서 한번 좀 보시면은 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살아나는 중국, 속지 말자 중국. 오. 홍콩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강합니다. 네. 이게 글로벌 증시 대비 강할 수 있지 않나요? 최근에 홍콩 증시가 정말 그 개판 5분 전이어가지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홍콩 증시가 글로벌 증시 대비 강했다는 건 엄청난 포인트고요. 자, 중국 A주로 외국인 자금이 사상 최대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이 약 100억 위안 정도 유입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보통 외국인 자금이 100억 위안 정도 유입됐다. 그럼 분기 정도는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한 3개월 상승, 바짝 상승. 족지 말자 중국. 3개월 정도 반등한다. 이게 데드캣 바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하지만 이제 문제들이 뭐냐면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좋다는 얘기예요. 네. 한마디로. 그리고 경기 회복세라고 하는데 뭐 지표를 믿을 수가 있어야지. 얘네 지표는 다 사기인데 네. 거의 사기가 대부분인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늘긴 늘었다는데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옛날에는 단체 관광으로 사람들이 많이 왔다면 네. 지금은 어떤 쪽으로 많이 오냐면 단체 관광은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 개인적으로 많이 와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중국 SNS에서는 해시태그로 서울병이라는 게 이제 유행이에요. 네. 서울 갔다가 서울아리 한다. 네. 서울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을만 하죠. 중국
웬만한 도시 가면 매연에 거의 죽기 직전인데 예, 그런데 가겠습니까 솔직히? 중국이 뭐 스케일이 크다 뭐 이런 거 대륙 스케일 뭐 이런 거 있는데 큰 거는 많이 봐요. 저기 국가도 많이 볼 수 있고 많이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중국 사람이 아닌 대만 사람도 많이 옵니다. 대만이 젊은 세대 쪽으로는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동남아 쪽도 많이 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쪽을 좀 타겟으로 노리는데 저는 이제 어떤 걸 좀 보자면 네. 중국 비중도 중국 비중이 이제 작아요. 우리나라는 이쪽 분야, 그러니까 피부 미용 관련 분야가 중국 비중이 작아요. 크진 네. 않습니다. 근데 네.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점. 중국 인바운드 수요가 분명히 있다는 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중국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예, 중국에서 좀 자기 아버지가 무슨 공산당 간부인데 카지노를 한 10개 하고 오, 있대요. 네. 예, 그래가지고 뭐 용돈으로 한 달에 한 2억밖에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지금 시그니엘에다가 살고 있어요. 시그니엘에. 근데 네. 시그니엘 살고 있는데 자꾸 이제 시그니엘 자기 호수 빼고는 나머지는 자꾸 경찰이 압수수색 들어오더라. 네. 자기는 별일 없는데 네. 이웃들이 자꾸 이웃들이. 잡혀가더라. 네. 여기 왜 이런지 모르겠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전화가 왔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이제 전화가 가지고 우리 다시 나 한국 들어갈 건데 나중에 보자. 내가 물어봤죠. 시그니엘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냐? 시그니엘은 그 비어 있다. 놀고 싶으면 놀아라 가서. 와. 근데 이거 왜 오냐 그랬더니 좀 피부 관리 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네네. 하더라고요. 그래서 피부 관리 중국에 피부과 없냐? 있다. 근데 한국에서 하는 거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네. 예, 중국 거의 사기다. 예, 제가 그거를 전 몰랐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몇 개 보내줬어요. 근데 중국은 머리를 자르거나요. 네. 피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몇 달은 인생을 걸고 해야 돼요. 와. 진짜로. 머리를 자르는데 네. 거의 머리를 잘리고 나서 거의 완전히 사람이 망가집니다. 자기 멋대로 잘라요. 이게 진짜 심각하대요. 너무 심각해서 네. 심지어 사진 몇 개 보내줬는데 중국에서는 피부 미용과 그 미용, 그다음에 뭐 이렇게 손톱 이런 거 해가지고 네. 이런 거는 절대 하는 게 아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쪽 그럼 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이냐? 피부 미용 진짜 되겠구나 이거. 네. 예, 어떻게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신땡월드 거기 갔는데 네. 거기에 피부과만 4개가 있더라고요. 와. 그 리주땡, 콘주땡, 울세땡 해가지고 별의별 거 다 있더라고요. 네.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서. 근데 왜 거기 있냐 봤더니 묻으려고 들어가서 봤어요. 그때 다 중국 사람밖에 없어요. 예. 거기까지만 얘기 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그래서 피부미용 관련 주목해야 되는데 땡땡땡땡 요 4글자. 예, 이 4글자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도 제가 얘기 드렸거든요. 이 종목은 히든 종목 얘기 드렸는데 아직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어가지고 네. 여러분 이게다 싶어서 바로 여러분들도 바로 한번 이 종목 뭐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목 이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하단에 뭐라고 써있냐면 하단에 시청자 커뮤니티가 있는데 그 시청자 커뮤니티로 들어오시면은 이 종목 명제가 오픈해 드리는데 이 종목이 타점이 지금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놓치잖아요, 여러분 영영 놓쳐요, 못 사요. 그래서 반드시 들어오셔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이 중국 인바인드 수요로 피부 미용 관련주 히든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요. 궁금하신 분들 아래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엔 우리 칼리 전문가님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증시의 최근 반등 흐름 자체를 한번 좀 볼게요. 네. 얼마나 지금 본부장님이 일단 홍콩 네. 증시 자체도 너무 안 좋다 얘기를 했었던 게 자세히 보시면 지금 차트로 이미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나서 뭐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뭐 미국 증시도 그렇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상승 흐름 자체를 굉장히 크게 가져갔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일봉 차트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쇼크 때 이제 회복한 그 수준 이하로 지금 계속 떨어지면서 바닥을 그리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도무지 회복할 기미도 안 보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 끝에 살짝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지금 올라온 건데 이게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일봉상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 바닥 대비 지금 상승폭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었기 때문에 급등에 대한 결과값이다 이렇게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 역시 뭐 어떻게 보면 앞에 추세에 대한 낙폭 기준으로 여기에 따른 지금 반발 매수세가 좀 강하게 나와줬고 가격 조정 수준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본부장님의 PPT에서 이제 뭐 100억 이한 뭐 이제 들어왔다, 이제 자금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이러한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를 잘 해주셨는데 네. 결론적으로 저도 얘기를 좀 드린다라고 하면요, 좀 일시적이지 않을까. 본부장님 분기를 넘기기 힘들다라고 얘기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한 달을 넘기기 힘들지 않을까. 네. 오히려 이 추세가 길어야 뭐 2주, 3주 수준으로 일단은 좀 치고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바닥 대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1월부터의 지금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다 보니까 뭐 상승 추세 기간으로 본다라고 한 분기 수준으로 지금 좀 접어들었다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현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19,800 일단은 수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요 정도 수준까지는 지금 딱 반등 가능성이 놓여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한 번의 터치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네. 이제 좀 한 번의 터치나 계속적인 다음 주 기준으로도 네. 지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크게 받쳐주면서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오히려 이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이미 올라온 자리값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온 자리값들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직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시장의 경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6개월 미만이나 혹은 네. 3개월 미만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우리가 개별 종목도 본다라고 하면 이 정도 상승을 가져갔었던 거는 네. 이 중간 어디에서 잡는다던가 아니면 앞에 구간대에서 충분히 물을 타면서 기다렸다가 그쵸, 여기 구간대에서 이제 부분 청산이나 타이밍을 보는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리는 보유자의 영역 자리값인 거고 실질적으로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좀 보유를 하면서 내가 얘를 좀 투자를 하겠다 이런 접근은 지금 안 되는 거죠. 대신에 이제 다른 투자 방법이 있겠죠. 네. 여기서 이제 좀 생각해 볼 만한 투자 방법은 오히려 단기적으로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남아 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좀 활용한 방식으로 제가 네. 계속적으로 얘기 드리는 선물 투자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선물 자체에 뭐 사실상 뭐 리스크나 내용 자체가 조금 무섭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ETF적인 투자로 일단 좀 접근을 하면서 뭐 단기적으로 지금 18,400에서 19,700 수준이다라고 하면 한 10% 가까운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10%좀 적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2배, 3배 레버리지까지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접근 자체도 지금 좀 괜찮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잘 생각해 보신다라고 하면요, 워낙 지금 현재 미국과 유럽 증시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급등과 그 급등 고가권에서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수급이 일시적으로 중국 쪽으로 이 홍콩 증시 쪽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쏠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중국 쪽 상황보다는 조금 미국 상황이 가장 큰 포커스로 맞춰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미국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싸움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뭐 올해 초부터 작년 뭐 12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뭐 파월 의장이 계속적으로 뭐 연내 이 정도 수준이면 뭐 세 번의 금리 인하도 괜찮고 뭐 이렇게 좀 괜찮을 거다라고 했지만 지금 결과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힘들잖아요. 네. 그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에 원자재 가격의 급등과 뭐 오일 가격의 상승 뭐 더불어서 뭐 구리 할 것 없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 가격들이 반영이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물가에 대한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때 사실상 그렇게까지 크게 좋은 상황은 아니겠죠. 네. 그러면 미국 기준으로 지금 현재 만약에 이 네. 지금 홍콩 증시나 중국 증시 자체가 반등을 가져가면서 증시 자체가 좋아지고 기업들이나 내용 자체가 이제 좀 괜찮다 이렇게 됐었을 때는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 네. 단기적으로 그러한 원자재들 산업 원자재들의 수요가 폭증을 하면서 가격의 급등을 단기적으로 또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네가 또 가격이 안 잡힌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불투명해진다라는 네. 거예요. 그게 싫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올라와 있는 이 상황 자체를 최대한 중국에서 어떠한 특정 제재나 뭐 이런 부분들을 가져가면서 막으려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승 추세를 올바르게 즐기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지금 단계에서 딱 바라봤었을 때는 관망을 하시되 뭐 쉬지 않고 진짜 치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나는 어떤 특정 가격대에서 오히려 숏 투자로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은
지금 현재 그렇게 막히는 움직임에서 판단을 해봤을 때 네. 뭐 은이라든지 팔라듐이라든지 그리고 구리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에서의 ETF 투자적으로 지금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상승이든 하락이든 큰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지금 좀 맞춰서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타이밍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좀 요 내용 자체는 조금 민감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뭐 지금 상승이다 하락이다 뚜렷하게 얘기 드리기보다는 밑에 이제 커뮤니티 오신다라고 하면 거기에 네. 대한 내용 자체에서 제가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 객관적으로 어떤 게 맞는지 한번 좀 확률적으로 높은 내용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께서는요, 이 중화권 증시는 일시적인 반등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내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레버리지를 통한 이 선물 투자 혹은 ETF 투자로 10% 정도 공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정확한 이 항방은요,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5월 FOMC 회의 관련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텐데요. 이번 5월 FOMC 성명에서요, 기준금리를 5.5% 6회 연속 동결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음 달 6월부터는요, 이 연준이 QT 즉 양적 긴축을 줄여나간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기관채와 이 주택 저당증권 한도는 350달러로 유지하되 이 국채 한도를 기준 600억 달러에서 250달러로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또 파월 의장은요, 이 FOMC 후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번 FOMC 회의 리뷰와 함께 향후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제 좀 간단하게 언급을 했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사실 금리 인하 방향성보다는 이제 QT 쪽으로 이제 먼저 일단 네. 좀 접근 건드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팍스 방송에서 이제 좀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어쨌든 12월부터 너무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설레발 이런 네. 부분들이 있었죠. 파월 의장이 저는 뭘 믿고 이렇게 세 번의 금리 인하를 그렇게까지 좀 자신만만하게 네. 분명히 12월, 3월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파월 의장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세 번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얘기하다 보니까 시장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면서 요동을 쳤었었죠. 네. 근데 지금 와서 결과를 한번 보세요. 이 방송에서도 일단은 뭐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내용 자체 가능성 염두에 두고 계속적으로 분석을 정말 많이 가져왔어요. 네. 특히나 본부장님이 정말 예상했었던 내용들 잘 짚어서 일단 꾸준히 방송 시청하셨던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네. 분명히 3회 인하를 하려면 어떤 타이밍에 그리고 어떤 구간대에서 최소 이 구간을 짚어줬어야 되는데 물가나 내용 자체, PC 뭐 이런 지표 자체가 이 데이터를 찍어줬어야 되는데 그게 계속 안 나와주고 있었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흐름대로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금리 인하 3번 말도 안 되는 수준인 거고요. 지금 와서 이제 좀 돌이켜 본다라고 하면 정말 한 번 할까 말까. 근데 제 기준으로는 한 번 정도는 그래도 가져가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조심스럽게 예측은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성명문 주요 내용을 일단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최근 몇 달간 2%의 이제 연준 목표 물가 상승률로의 이제 추가 진전이 부족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좀 추가된 멘트죠. 뭐 이 내용은 누구나 언제나 계속적으로 유지됐었던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 네. 이 내용을 좀 지우고 그래도 지금 현재 괜찮다라는 표현을 가져가면서 3회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갔었는데 이번에 이제 좀 추가됐었던 멘트 중에 하나였어요. 특히나 이번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3회 금리 인하를 결국엔 못하고 내뱉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화하지 못하니까 사실상 이제 정책 금리는 이제 변경하진 않고 어떻게 보면 양적 긴축 속도를 좀 늦추기로 결정을 했다. 그래서 600억 달러에서 이제 250억 달러로 이렇게 좀 줄였었던 내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강한 낙폭을 가져갈 수 있었던 부분 자체를 많이 상쇄시켰었던 내용이지 않았었나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인플레이션 자체는 지난 1년 동안 상당히 완화된 반면 노동시장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1년 기준으로 한번 여러분들 보셔라. 물가나 내용 자체도 이제 좀 많이 완화된 모습 보여주지 않았냐. 대신에 올해 조금 지금 힘들긴 한데 뭐 그렇게까지 큰 내용 자체도 아니고 뭐 반등 자체도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지켜볼 만하다. 대신에
좀 내가 뱉었었던 말 3번의 금리 인하 요거 조금 미안한 것 같아. 이런 뉘앙스가 네. 이제 담아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하게 또 내용 나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어쨌든 지금 타이밍 언제 금리 인하를 가져갈 것이다. 약간 불투명해진 상태에서 굉장히 주눅이 든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저도 이제 계속적으로 나와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로 이제 계속 좀 보는데 네. 이전 대비 확실히 좀 주눅 든 모습이 좀 네. 보였어요. 대신에 이제 질문 중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에 사실상 이제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내용 자체를 조금 더 강하게 못 박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최대한 충격을 안 주게 어쨌든 금리를 한 번 혹은 올해는 조금 힘들 수 있다 이 내용을 최대한 완화적으로 최대한 표현을 했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계속 인플레이션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의 확신은 이전보다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확신을 가져갔었던 거죠. 네. 3회 금리 인하를 하기 위해서 확신이 좀 필요한데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결국에는 3회 금리 인하는 이 멘트를 하는 순간 저는 조금 끝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페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대선에 영향을 안 받고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되긴 하지만 네. 이게 지금 좀 걸려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좀 빠른 타이밍에서 금리 인하를 가져가기는 저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적어도 지금 좀 빠른 타이밍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9월 달이고요. 조금 저 역시도 현재 5월 초기 때문에 데이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네. 그래도 한 번 정도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9월 정도가 가장 이른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정말 좀 대선이랑 원래는 떨어져 있어야 되지만 그게 뭐 현실적으로 조금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말 좀 더 늦는다라고 하면 11월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로 지금 일단 좀 시장을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요. 큰 산을 그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번에 가장 큰 좀 변동성을 좀 가져갔었던 시장 흐름이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제 생각에 지금 이제 빅테크 실적과 5월 말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까지도 같이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으로 이제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급락 자체는 조금 많이 힘들 것 같아요. 현상을 조금 더 유지하면서 버텨보되 오늘 이제 이 방송 녹화에 있는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네. 고용지표, 비농지표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물가 내용 자체로는 지금 크게 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네.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반등 가져가는 거 조금 더 사실상 기간값은 좀 지켜봐야 돼요. 최근에 이제 유가라든지 뭐 사실상 조금은 그렇지만 아직 확정은 그렇지만 이제 뭐 구리 가격이라든지 조금씩 낙폭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조금 떨어져 준다라고 하면 그래도 6월, 7월 데이터로 이제 좀 판단을 해봤을 때는 나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데 이 고용 시장에서 일단 좀 이 타이트함 자체가 좀 풀리거나 어떤 좀 모습 자체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이 내용 자체를 트리거 삼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라도 요건이 맞는 상황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더 파월은 강력하게 좀 어필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준비는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 9월 정도가 시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의 이 FOMC 자세한 리뷰와 함께 아무래도 빨리 금리 인하는 힘들지만 한 9월 정도는 좀 인하를 하지 않을까 좀 예측하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5월 FOMC 이후에요. 단기간으로 좀 주목해야 할 지표가 6월 FOMC 회의 시점 전까지 발표될 두 차례 미국 고용 지표와 물가 지표 확인인데요. 이번엔 좀 본부장님께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지수가 계속해서 이 저항을 받는 게 아무래도 이런 지표들이 좀 발목을 잡는 것 같은데요. 5월을 맞아서 이 국내 증시 박스권 장세에서 좀 보수적으로 끌고 가야 할지 아니면은 좀 수익률을 비트할 만한 투자 전략에는 조금 무엇이 있는지 한번 궁금한데요. 한번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5월 증시 뭐 별로 안 좋아요. 네.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미국이 강하죠. 네. 미국 강한 거 저 깜짝 놀란 게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한대요. 네. 근데 뭐 그냥 매입한다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1,000억 달러면은 네. 우리나라 돈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120조예요, 120조. 네. 아니, 돈이 얼마나 많으면 돈이 얼마나 많으면 120조 자사주 매입을 해요? 네. 예, 120조 원 매입을 한다니까 미국은 또 자사주 매입하잖아요. 네. 주식 다 소각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주식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는 이제 자사주 매입하잖아요. 사놓고 있어요.
네. 근데 주가 오르면 또 팔아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누가 투자하겠는지.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따위 짓을 하고 다니니 누가 우리나라 기업에 투자를 합니까? 우리나라 딱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자사주 사요. 사놓고 갖고 있다가 주가 오르면 팔아요. 그러다가 주가 오르면 팔아도 안 되고 뭐 주가가 계속 많이 올라요. 많이 오르고 시장 분위기 좋은데 돈 땡기고 싶어요. 또 유상증자해. 그러니까 주가가 안 가지. 그러니까 뭐 주주에 대한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그 기업들의 주 특징이 네. 이게 내 건 줄 알아요. 오너들이 내 건 줄 알아. 대주주일 뿐인데 여러 주주 중에 자기가 한 명이 주인 중에 한 명일 뿐이고 단지 그 주인 중에 가장 비중이 크다 뿐이지 네. 다른 주인들이 같이 있는데도 그 주인들은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눈탱이 맞춘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전이 있겠냐고 이런 나라가. 애플 보세요. 시원하게 그냥 네. 다 주식 사줄게. 주가 야 아이폰 안 팔려. 그래 알았어. 주식 사줄게. 아무 말 하지 마 너네. 아무 말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애플이 자사주 매입하는 거하고 애플 관련주하고 뭔 상관이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아니 애플 관련주들은 무슨 뭐 애플에 투자하면서 애플 납품하나?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BHC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HC 차트 보시면은 아니 애플 관련주인데 뭐 사실 얘네가 애플이 자사주 매입한다 그래서 얘네한테 하등 이익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참 시장이 정말 이상하구나. 갭을 띄웠다고. 갭을 띄웠다. 갭을 띄워서 올라갔는데 참 시장이 이상하구나. 네.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네. 제가 좋은 용어밖에 안 쓰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뭐 하이비전 시스템을 보시면은 하이비전 시스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갭 띄워서 다 올라와가지고 네. 우리나라 증시는 이런 종목들만 이제 좀 변두리로 같이 네. 가고 5월은 쉽지 않다. 5월이 쉽지 않은 이유는 좀 화면을 보시면은 5월이 개인 소비가 되게 많은 달이에요. 네. 5월이 개인 소비가 되게 많은 달인데 왜 개인 소비가 많냐면요. 네. 휴일이 많아요. 맞아요. 가정의 달도 좀 있고. 자료를 보여주시면은, 그러니까 그거 말고도 어린이날도 있고, 네. 스승의 날도 스승의 있고, 날, 어버이날도 어버이날, 있고, 뭐 석가탄신일. 부처 핸스업 데이도 있고요. 부처 핸스업 데이라고 해요. 네. 부처님 핸스업 데이, 부처님 핸스업 데이 뭐 이런 네. 부처 핸스업 데이도 있고 막 네.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나갈 일이 좀 많아요. 돈 네. 나갈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식을 잘 안 삽니다. 5월 평균적으로 개인 매수가 제일 적은 달이 5월입니다. 네. 개인도 알고 있어요. 5월에 세린메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 개인 투자자들이 세린메이라고 하면은 주식을 더 안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럼 있는 걸 팔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또 팔지도 않아. 그러니까 맨날 세린메이 맨날 당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자, 신규자금 유입이 감소하고 있다. 그 다음에 중국 주식이 최근에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중국 주식이 최근에 좋다 보니까 한 번 더 반등 쳐주겠지. 라는 생각도 있고 외국인 투자자도 자금이 그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중국 증시의 비중을 높이다 보니 우리나라 증시 비중이 당연히 낮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증시가 수급 공백기 가능성이 좀 높다. 네.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하고 중국 주식이 있는데 물론 중국 주식은 기업이 일단 믿지 못하겠으니까 네. 투자 안 한다고 치고 미국 주식하고 우리나라 주식이 있는데 애플처럼 주가 좀 떨어지면 자사주 매입해주겠다는 회사들이 있는 미국하고 우리나라에서 조그만 주주도 뒤통수 치는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하고 네. 누가 어디다 투자하겠어요? 나 같아도 미국에 투자하겠어? 나 같아도. 우리나라 주식 뭐가 볼 일이 있다고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자들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네. 아직도 제정신이 아닌 분들이 많아요. 좀 파티 좀 그만하시고 제가 얘기는 안 합니다만 제가 또 얘기 또 들었는데 뭐 대기업 그쪽에서 네. 또 무슨 밤에 광란의 파티를 하신다는데 나 진짜 이거 한자 까발립니다. 제가 나중에 진짜 제가 진짜 나중에 진짜 이거 제가 양심상 언제 한 번 할 거야 제가 진짜 그런 거 좀 그만해요. 좀 제발 좀 부탁인데 좀 그런 거 할 시간에 좀 주주들한테 배당이나 더 주든지. 네. 자, 여튼 전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싸움 아닌가. 애플 막 아니 12조 원도 아니고 120조를 해버리면 뭐 어쩌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5월 증시가 저는 이제 엔비디아 시작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AI 반도체는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오늘 어떤 걸 보면 아시냐면 ISC를 한번 차트를 보시면 아시는데 ISC가 오늘 실적이
어니 쇼크 맞았거든요. 네. 너무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참 어려워요. 어렵네요. 개인 정말. 투자분들이 와. 수익 못 내는 데 이해해요. 네. 이런 난장판 아사리판 시장에서 이 돗대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수익 내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아니 맞아요. 어니 쇼크 맞았는데 오늘 급등했어요. 저 미리 선반영한 건 맞죠. 선반영했고 어니 쇼크 맞았는데 네. 급등했는데 네. HBM 반도체 관련 저는 이제 반등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반등세 보고 있는데 오늘 당장은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다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미국의 테크주들이 좀 올라 다시 반등 나오면 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저는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전략인데 반도체 관련주 중에 이제 일부 종목만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좀 확산은 지금 현재 쉽진 않고 그래서 저는 이게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땡땡땡땡 종목 이거 지난주에도 제가 이 종목을 가지고 나왔거든요. 지난주에 좀 가지고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언일린 장비 관련주이고 지난주 히든 종목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 너무 제자리여가지고 오, 네. 지금도 상당히 괜찮다. 그러니까 어디서 제자리냐면 계단식 상승하시죠. 계단식. 쭉 올라가다가 계단, 쭉 올라가다가 계단. 계단에서 지금 좀 쉬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이런 종목이 더 가는 거 아시죠? 예,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5월 증시 그렇게 아주 좋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좋게 보고 있지 않고 최근 테크주도 실적도 이제 기대감보다도 못하는 실적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저는 요 테크주들 중에 일부 몇 종목은 그래도 현재 실적으로 계속 볼만하다. 그래서 네. 이쪽을 좀 보시고 나머지 전략은 여러분 그러면 안 좋은 게 이렇게 많으면 하락인가요? 하락은 아니고 네. 박스권이다. 왜냐하면 중국장이 밀리는데 우리나라가 중국장이 올라가는데 우리나라가 급격한 하락이 나올 가능성 별로 없어요. 중국장이 올라오면 우리나라 장도 좀 받쳐주거든요. 이머징 마켓에 있다 보니까 같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애플부터 해서 이제 관련주도 또 우리나라 증시가 또 반응을 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지리한 박스권 장세일 가능성이 아주 높을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일부 종목은 보유하시고 추가로 저가 바닥주를 좀 보시면 좋은데 그 저가 바닥주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 빼고요. 저가 바닥주 하나가 저는 지약바이오를 다시 볼 시기가 왔다. 최근에 오늘 3,000단 제약 한번 보시면 오늘 방송한 날이 5월 3일이고요. 5월 3일 금요일인데 3,000단 제약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 다시 돌아 나오고 있고 제약바이오도 전체적으로 좀 돌아 나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은 5월 장에 대한 공략이 좀 그래도 쉽지 않을까. 너무 급등한 종목들 5월 장에 따라가지 말자는 게 제가 계속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바닥을 돌아 나오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자. 파라다이스나 그쪽 종목도 중국 관련 소비 관련주들 뭐 프리미엄 관련 다 마찬가지예요. 같은 네. 컨셉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정철 본부장님께서는요, 이 5월 증시 좀 전반적으로 좀 어렵지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AI 반도체 일부 종목들 반등 예상하고 있고요. 또 바닥에 있는 종목 중에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들 공략하면 어떨까까지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또 뉴욕 증시에서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AMD, 아마존,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 30일 이 슈퍼마이크론 컴퓨터 실적 발표에서 지난 분기 매출이 3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의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실적 발표 후에 12%나 급락했습니다. AMD도 1분기 매출과 순이익은 모두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요. 올해 AI칩 매출이 40억 달러 수준에 그칠 것이란 전망에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애플도 2일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이 실적 발표에서 907억 5천만 달러의 매출과 주당 1.53달러의 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는 매출은 4% 감소했고요. 순이익도 2%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120조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하면서 주가는 시간 외에서 7%나 급등했는데요. 이 관련주들 자세한 실적 리뷰와 함께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한번 네. 같이 이제 조금 본다라고 하면요.
자, AMD부터 일단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EPS 0.62달러 나왔고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고 총 매출은 55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낙폭 자체가 조금 많이 컸었어요. 그렇죠. 이 낙폭 자체를 이제 좀 크게 가져갔었는데 네.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때 이제 사실 이 실적 결과로 봤었을 때 이게 거의 9% 가량 빠졌었는데 이게 좀 많냐. 그리고 이제 다른 반도체 이제 종목들마저도 이제 같이 하락하는 모습을 네. 좀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AMD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사실 이제 좀 과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뭐 CPU나 이제 뭐 그래픽 카드 이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 네. 사실상 뭐 이 게임 산업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산업에서 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현재 사양이나 내용 자체를 급격하게 지금 좀 바꿔야 되는 결과값들 자체는 네. 미리미리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런 부분들 자체는 알아서 이제 사이클을 가져가면서 가져가는 건데 네. 어떻게 보면 개인 PC, 보유 PC 매출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좀 많이 영향을 좀 받은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게임 체인저가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동안 네. 최근에 이제 좀 실적이 안 좋게 나왔었던 내용 이런 부분들 자체가 게이밍 매출이 정말 안 좋거든요. 아, 지금 네. 연 기준으로 마이너스 47%고 분기 기준으로 마이너스 32%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좀 보신다라고 하면 게임 체인저가 없다.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코로나 때 그 이전까지만 좀 본다라고 하면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있었어요. 네. 뭐냐면 게임 중에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어, 있거든요. 네.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 이상의 사양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뭐 사실 뭐 동네 PC방이 됐던 뭐 개인 PC가 됐던 전부 다 일정 특정 이상 사양까지는 다 바꿨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놓고 지금 현재 상황을 쫙 보고 판단을 해봤을 때 더 이상의 그만한 게임 체인저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의 최고 고사양 뭐 200만 원, 300만 원짜리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해야만 돌아가는 게임 이런 게 지금은 나와주고 있지는 않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번 더 시장에서 그렇게 반짝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시금 게이밍 매출이 급등을 해주면서 다시금 실적이나 내용 자체, 가이던스 자체가 굉장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좀 놓고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까지 긍정적이진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뭐 AMD라고 이제 좀 본다라고 하면 최근의 기준으로는 사실상 이 게이밍 쪽의 집중보다는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 증가가 굉장히 좀 뚜렷했었죠. 그래서 연 기준으로 봤을 때 80%나 지금 일단은 상승 흐름 자체를 좀 보여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결과 어쨌든 그 내용 결과로 이제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앞에 이제 상승 흐름 자체를 그만큼 가져갔었던 거고요. 지금은 좀 단기적으로 그만큼 이제 큰 상승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단기적인 가격 조정이 좀 필요했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146달러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한 120달러 초반대까지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얘 역시도 최근에 굉장히 좀 좋았었죠. 네. 주가 상승이나 흐름 자체 어마무시하게 정말 들어 올렸습니다. 추세 자체가 300달러에서 뭐 1200달러대까지 뭐 쉬지 않고 들어 올렸으니까 네. 이 상황 속에서 얘 역시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꼬투리를 잡고 이 고가권에서 최대한 지금 주가를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을 시키기 위한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일단 좀 넘어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슈퍼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얘 역시도 지금 한 500달러 이제 중반대까지는 좀 조정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마존 실적을 한번 좀 볼게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그냥 이번 실적 자체는 그냥 참 잘했어요라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 뭐 AWS 뭐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아마존을 가장 또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분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나 내용 자체로 이제 좀 판단을 해본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총 매출 뭐 EPS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뭐 AWS 20%나 증가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캐시카우가 계속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존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이고 최근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눌림을 가져갔었지만 다시금 추가 상승 흐름 자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존은 지금 최근에 낙폭 자체가 오히려 추가적으로 고점 200달러 이상을 돌파할 수 있는 힘으로 지금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에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조정을 딛고 넘어가는 관점이기 때문에 다시금 고점을 갱신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좀 전에 본부장님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렇죠. 자사주 매입을 뭐 이렇게 가져가는 건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어요. 매출이 안 좋을 거라는 거 누구나가 다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 부분을 어떻게 타개를 하고 소화를 시키냐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였었거든요. 지난 방송에서도 사실상 테슬라 주가 안 좋을 거 알았었고 매출 안 좋을 거 알았었고 그렇긴 한데 어떻게 보면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얘기들 나와주면서 주가를 뭐 13%나 끌어올렸었던 결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글 같은 경우도 내세울 게 없으면 뭐라도 한다라는 거야. 뭐 갑자기 배당을 갑자기 안 주던 거를 한다던가. 이번에 애플도 사실상 내세울 게 없는 기업들이 이러한 내용 자체를 가지고 트리거 삼아서 어떻게 보면 이번에 어떻게든 주가 방어를 할 움직임이 크다 이렇게 좀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애플도 그런 내용 자체를 지금 좀 받아줬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상승폭 애플 같은 경우는 200에서 지금 170짜리 값 계속 박스 치면서 움직임 계속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수 자체가 낙폭을 좀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한동안 상승 흐름 자체 좀 보여주다가 다시금 하락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렴 형태 계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뭐 퀄컴 얘기 자체가 지금 좀 시간이 부족해서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지금 밑에 커뮤니티에서 네, 이제 좀 시청자 공개 커뮤니티. 시청자 커뮤니티에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대했던 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실적은 실망감으로 나왔습니다. 다만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호실적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주가가 크게 반응이 없고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반등 계속해서 이어갈지가 문제입니다. 애플이 대규모 자사주 매입 등으로 분위기 반전에는 성공했는데 이 향후 전체적인 IT 섹터 전망 다시 한번 조금 더 정리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는 IT 섹터 같은 경우가 이제 애플하고 다른 데하고 뭐 같다고 보진 않는데 네. 저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대로 갈 거고 네. 이게 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AI 반도체대로 갈 건데 애플이 이제 애플카 갈라다가 애플카 잘못해가지고 이제 네. 다시 AI 틀었잖아요. 네. 틀었는데 이제 얼마나 투자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왜 반응이 나오냐면 애플이 자사주 매입을 110조 할 정도면 투자는 얼마나 할 거냐에 대해서 야 우리 돈 많아 우리 AI 한 번 하잖아 너네 금방 따라잡을 수 있어라는 약간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자신감 표현이라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보자면은 저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가 온디바이스 AI 6월 달에 이제 관련해서 애플 아이폰 16을 낸다고 하니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전 충분히 다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애플이 온디바이스 AI를 할 때 애플이 과연 온디바이스 AI 기술력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뭐 관련주들 분명히 또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충분히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쪽 부분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세팅을 보시되 최근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은 뭐 텔레칩스 보시면은 텔레칩스 주가가 지금 바닥을 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단기 바닥, 그러니까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단기 바닥을 한 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텔레칩스 말고도 뭐 제일 유명한 회사는 사실 제주반도체였습니다. 제주반도체였는데 제주반도체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주반도체도 지금 120 이동평균선에 거의 지금 맞닿으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쪽 부분을 6월달 배팅면 6월이면 너무 길지 않습니까? 6월에 발표할 거면 5월 네. 중순 넘어가면 먼저 움직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취매 느낌으로 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랑 또 에이징랜드, 또 애플 하면은 또 TSMC 사랑하니까 삼성전자는 싫어요. TSMC 좋아하거든요. 네. TSMC, 에이징랜드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같이 보시면은 가장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에이징랜드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온디바이스에 관련주들을 지금 조금 모은다는 생각으로 보시면은 좀 수익률에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6월 달에 애플 아이폰 16 출시와 관련해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지금부터 공략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훌륭하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요. 시청자 커뮤니티를 통해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칼리 전문가님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구글부터 지금 죄송합니다. 네, 일단 5회부터 일단은 지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지금 $79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79대까지 떨어졌는데
낙폭 자체를 지금 최근 들어서 9.87달러에서 지금 8달러대나 지금 낙폭을 좀 크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고점을 지금 제가 원래 타겟 삼았었던 자리값 90.54달러를 기준으로 이제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보면 낙폭이 지금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좀 컸었는데 오히려 지금 다시금 좀 추세를 돌리면서 올라올 수 있는 자리값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기준으로 일단은 좀 판단해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낙폭 추세라고 지금 일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현재 구간에서 다시금 좀 재반등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5일 접근은 지금부터는 다시금 저 역시 매수 접근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선물 투자는 조금 위험해요. 왜냐면 낙폭을 만약에 지금 한번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74.64달러, 65달러대까지 보여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모아가는 단계로 ETF적인 투자로 ETF로 이제 투자를 좀 돌려서 좀 90달러대까지 내가 목표 일단은 터치 때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모아간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상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은 있지만 매수 방향성으로 이제 급격하게 틀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었던 골드 가격대예요. 골드 가격 2,379간대 여기 구간대에서 지금 일단은 낙폭 자체를 지금 좀 가져갔었는데 여기가 사실상 주요 저항 라인대였어요. 워낙 앞에서 급등을 좀 가져갔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지금 저항 자리값으로 이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자체는 사실상 조금 장기적으로 바라봤었을 때 추가 낙폭을 조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2,300달러대 지금 초반에 놓여져 있는데 2,200 정도 초반까지는 단기적으로 터치 있고 최대로 본다라고 하면 2,090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21선 라인대를 터치한 뒤에 지금 일단은 낙폭 자체를 일단 다시금 좀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영향이나 내용 자체로 이제 좀 판단을 해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 빅테크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끝나가고 있다 보니까 현재 구간대에서 반등보다는 횡보 자리값 계속적으로 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리 같은 경우는 최근 고점 원하는 자리값까지 터치 보여줬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도 관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잘백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또는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8시 30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